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치사 내주기 M부 제59강 전치사 into에 관한 학습입니다. 첫 번째 into 첫 번째 시간으로 전치사 개념 체화 시간이고요. 2에서는 전치사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치사 into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into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nto는 in 플러스 2죠. 그죠? in 플러스 2. 그러면 우리 전치사 앞에서 공부한 to는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to는 두 개가 서로 이동하여 붙어서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랬죠? 하나가 된다라는 이 개념. 그리고 in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죠. 즉 안이라는 개념이고, 따라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이나 혹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자,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라고 하면요, 들어가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물질이나 환경과 똑같이 변한다, 즉 동질화된다, 동질적으로 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질과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into의 개념은 이러한 어떤 동질적인 변화를 갖다가 나타낸다면은 이 들어가는 어떤 대상이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행위.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아니 뭐 행위가 왜 갑자기 또 나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앞에서 A, B를 봤을 때 A가 행위 주체로서 즉 B라는 이 대상을 어떤 사물이라고 하면은 of가 소유가 되어 가지고 A가 B를 소유하는 관계라 그랬죠. 전치사 of의 학습에서. 그런데 이게 B가 사물이 아니고 행위라고 하면은 이때는 A가 B라는 행위의 행위 주체로서, 즉 그 행위의 보유자로서 그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로 했죠. 그죠? 학습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대상이 물질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행위가 전치사 into의 궁극적인 어떤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into는 동질화의 의미에서 위에서는 물질이나 환경은 그 물질이나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하나가 된다, 똑같이 된다라는 의미였다면은 이게 행위가 되면은 그 행위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진입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행위로서의 진입인 into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다 혹은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into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쌤이 뭐 stick to, stick in, stick on은 쌤이 따로 보충 설명을 할까 했는데 이게 아마 아작스넥 잉글리시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to와 in과 전치사 on의 차이인데요. 여기 지금 찍혀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stick to라고 하면은 가서 딱 붙는, 그죠? 딱 이렇게 가서 stick, 요 소리 자체가 to라 그랬죠. 요 소리가 가서 딱 붙는 거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가서 딱 붙는 거는 stick to인데 stick in은 어떤 의미냐면 딱 붙기는 붙는데 어디에 딱 들어가서 붙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착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느낌을 줄 정도로 어디에 들어가서 그게 딱 달라붙는 겁니다. 쌤 경험으로는 과거에 군대 시절에 야간 행군을 이제 왕복 한 100km 정도 하죠. 할 때 특히 막 비가 오는 날 이런 날 하고 나면은 그 군화 워크 안에 발이 들어가 가지고 흥건히 막 해가지고 쩍쩍 달라붙는 그 느낌 뭡니까? 워크 안에, 그죠? in, stick in인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신발만 걸었느냐? 아니죠. 비가 오면은 옷 따위가 몸에 쩍쩍쩍 달라붙죠. 그죠? 우리가 보통 몸에 걸치는 거는 다 뭐로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전치사 on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따라서 딱 붙은 느낌인데 그게 옷가지 등이 몸에 쩍쩍 달라붙는 이런 느낌일 때는 stick on인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냥 보너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요 into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확인하고요. 다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살짝 산만해진 것 같아가지고. 자, into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데,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라는, 들어가는 그 대상이 물질이나 환경일 때는 그 물질이나 환경과 똑같이 변한다, 이런 의미고, 그게 행위일 때는
그 행위를 갖다가 하게 된다 혹은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예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변환, 시작 이렇게 돼 있죠. 타이틀이. 자, he jumped into the cold water 했습니다. 그 찬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물속으로 뛰어들면은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뛰어든 he의 실체가 보입니까? 물론 물이 막 굉장히 맑다면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과 하나가 된 모습이죠. 그죠? 따라서 진입해서 뭔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물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밑에는 환경의 의미가 되겠죠. 환경. 자, he married. 결혼을 했어. 하고는 어디로 진입을 했다 이 말이죠. 결혼한 결과 어디로 들어가서 뭐와 하나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the purple과 하나가 되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the purple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 상류층이라 했는데 대부분은 귀족층을 가리킵니다. 귀족층 purple. 이 자색이죠. 자색. 우리 자주색이라 그러죠. 그죠? 그 헤비메탈 그룹 뭐 딥 퍼플도 있어. 쌤 옛날에 그 하웨이스타인가? 하웨이스타라는 노래를 나오면은 굉장히 그 비트가 강한데 막 따라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퍼플이 그냐면 귀족층을 나타내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은 뭐 옛날에는 이런 자질구레한까지 나왔습니다. 뭐 자단 비노, 그 다음에 뭐 자비청황. 쌤이 옛날 고등학교 때 다 공부했던 거 외운 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한 계급 사회에서 관복의 색깔을 갖다가 지정을 하죠. 그죠? 우리 고대 사회 가장 특징이 뭡니까? 일단 율령 반포하고 그리고 관복 제정하고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잘 나간다 싶으면 국사 편찬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시험에 단골로 옛날 나오던 거죠. 그럴 때 이 의복이 이제 순서대로 제일 높은 지위가 품계가 보통 자색입니다. 자색. 그리고 또 이게 붉을 단자죠. 그죠? 자홍비녹이 아니라 자단비녹.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다 붉은색 계통이죠. 붉은색 계통. 그래서 최상 계층, 계급이 보통은 자색 혹은 붉은색 이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보통 비색이죠. 또 비색. 그 다음에 녹색, 청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황색. 좀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뭐 처음에 제일 낮은 품계한테 이 비슷한 색깔을 준다는 것 자체가 관복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색깔을 가지고 이제 이 앞에 자색 색깔을 쳐다보면서 나도 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의욕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서양사회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추기경이나 아니면 대주교들 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을 보면 다 이 자색입니다. 자주색. 그리고 뭐 이렇게 걸치는 어떤 우리 불교 같으면 뭐 가사라 그럴 수 있는데요. 걸치는 가운 같은 것들도 다 추기경이나 이런 최상층 계층은 다 자색입니다. 자색. 그래서 귀족층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더 퍼플, 더 플러스 형용사로서 하나의 계층을 갖다가 딱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대표 복수라 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해볼까요? 환경이라 해볼까요? 이런 여기는 마침 또 빨간색이 되어 있네요. 그죠? 붉은색.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그 계층의 일원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물리적인 어떤 진입을 통해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와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의 한 요소 일부가 되는 것, 저희사 into 두 가지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A라는 어떤 개체가 B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A라는 성질을 잃어버리고 B가 B-로 표현하면 B-가 된다라는 것은 변화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까 he married into the purple 했는데 그냥 평민 신분에서 the purple, 그죠? 귀족층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 따라서 into는 변화를 나타낼 때 많이 쓰고 가장 대표적인 단어, 결합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 나오는 change와 또 변화를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turn 따위가 into하고 가장 자주 결합을 하죠. 자, the snow changed. 변했어. into rain. 비로 변했어. 눈이. 그죠?
눈이 이제 내리다가 뭐 진눈깨비로 변했다 이래 되겠죠. 똑같죠. He married into the purple 하는 거랑 똑같죠. He married into the purple. 그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주 보는 게 translate into가 있죠. 그죠? translate into, this sentence into English. 그러니까 이 문장, 이게 뭐 우리 한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독일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영어로 옮겨라. 이렇게 되니까는, 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into your Korean 해야 되겠네. Korea. 그죠? 자, 여기는 변환이고, 여기는 전환이다. 아마. 이 변하다, 전환하다라는 게 한자로 의미를 따지면 다들 뉘앙스가 있죠. 그죠? 뉘앙스가 있는데, 아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to에서 시작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건 시작. enter into도 뭐 이거는 내신 레벨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죠? begin의 의미로서 여기는 이제 begin이 되겠죠. enter into 하면은 뭘 시작하다, 뭐 start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물론 enter into는 수능 레벨, 그러니까 소위 말한 내신 레벨, 그죠? 중고등 레벨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이게 심심치 않게, 그 윗단계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죠? 토플, 토익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enter, 타동사로 쓰이는 enter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into로 결합된 이 두 표현의 차이가 뭐냐라는 걸 사실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단순히 막 시작하다. 여기 또 왜 빠졌죠?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자, he entered into a new business입니다. 이 enter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다라는 의미죠. 들어가다. 기본적인 의미가, 가장 베이직한 의미가 들어가다죠. 그럼 들어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곧바로 떠오릅니까? 들어가는 어떤 공간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물이 생각이 나죠. 그죠? 이와 같이 이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좀 고유한 그 의미 때문에 본질적으로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갖다가 취하게 되는 이런 어떤 동사를 갖다가 우리는 타동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들어가다. 어디로 들어가지? 일정한 어떤 공간, 환경 속으로 들어가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marry 있죠. 그죠? 우리 marry 앞에서 자동사로 써 있지만 married. 물론 어디야? 결혼하다 하면 결혼하는구만. 결혼하다. 그거는 내년에 결혼해. 누구와 결혼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는 자동사죠. 그죠? 그렇지만 결혼하다 할 때는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필요하죠. 결혼하는 대상이, 배우자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marry도 일반적으로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갖다가 취하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죠. discuss, 토론하다 할 때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토론이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 주제가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discuss about라고 안 하고, 그리고 mention도 언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무슨 speak, 말을 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언급하다라는 것은 그 한자 급자 자체가 뭔가 about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 말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의 타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mention은 따라서 또 mention about를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동사, 자동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물론 많은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체득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처음 접하는 동사다. 그런데 이 동사가 타동사냐, 자동사냐라는 것은 방금과 같은 어떤 그런 논리 루트를 따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이래서 타동사구나 하고 딱 챙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타동사라고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거 타동사 몇 개고 한 20개, 자동사 몇 개 20개 이렇게 백날 외워봤자 절반 이상은 항상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그런 방식으로 하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enter into는 여러분 보면 이제 reach 같으면 reach가 타동사로 알고 있죠. 그죠?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 자동사는 arrive고 타동사는 reach가 뒤에 바로 목적으로 받는데 보면 여기 또 at를 쓸 때도 있거든요. reach at. catch도 보면은 똑같이 catch도 ch로 끝나는 것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reproach도 있고요. approach도 있고. 이 catch도 타동사로서 직접 뭔가 잡다, 포획하다, 붙잡다 이런 의미인데 이 catch at가 나올 수도 있고 catch
on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catch on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전치사 파트이면서 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동사 파트죠. 동사 파트와 전치사가 결합된 그런 어떤 영역인데, 아무튼 이거는 영어로부터의 자유 제2권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요. 따라서 이때 엔터는 어떤 구체적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자동사라는 거는 추상적이라 그랬죠. 그죠? 추상적. 뭔가 추상적인 환경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 구체적인 공간을 갖다가, 분야를 갖다가 into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진입인데, 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진입장벽이란 말을 많이 쓰죠. 진입장벽, 경제학에서 일종의 어떤 독과점의 한 중요한 요소로서 진입장벽이, 그 분야의 진입장벽이 높다, 뭐 법규로서 제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몇 개의 어떤 뭡니까? 과점 업체들이 시장을 갖다 장악해가지고 신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는 도저히 뭔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든지, 뭐 어떤 등등 여러 가지가 진입 장벽이라 그러죠. 이때 진입이라는 의미는 곧 이 비즈니스 필드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라는 거, 그것으로 그대로 그 의미로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어떤 into가 이제 시작하다라는 의미에서, begin, start라는 의미에서 독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이제 burst into, break into 이런 표현들이 있죠. burst into, break into.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burst와 break는 어휘에서도 했지만 이게 급작성이라고 해요. 급작성. 갑자기 뭔가가 팍 일어나는 모습이다. break부터 먼저 보면, 뭐 유리창이 깨질 때 뭐 한 몇 분 걸리면서 나 깨져, 야구공으로 딱 유리창을 때렸는데 유리창이 딱 맞고는 멍이 시퍼렇게 들면서 야, 나 좀 이따 깨질 거야 이라고 한 1, 2분 있다가 깨지는 거 아니죠, 그죠? 브레이크라는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burst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 발산하는 좀 이런 뉘앙스인데, 이것도 우리말에도 비슷한 게 있죠. 불쑥, 그죠? 불쑥 뭐뭐 했다 그랬는데 어감도 비슷하죠. burst, 불쑥, 그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뭘 하다라는 기본 뉘앙스를 가지는 동사들이고,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를 갖다가 뒤에 into 이하가 이렇게 명사를 끌고 오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urst into tears 하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고, 이는 갑자기 노래를 갖다가 부르기 시작했다 이래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갑자기 뭐마다 이렇게 할 때. 비즈니스가 여기로 내려와 있네요. 쌤 편집하다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the little girl burst in tears. 꼬마 여자애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노래를 갑자기 불러대기 시작했어 이래 되죠. 자, 그런데 이제 break into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 break into는 침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break가 우리가 이제 breakdown 하면 뭐가 됩니까? breakdown 하면 고장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break의 의미를 down이 보다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도저히 꼼짝도 안 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다가 broke down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퍼져버렸다, 우리 이런 말 하죠, 그죠? 네, 그런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이때 break는 뭔가를 고장이 나다라는 것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죠. 혹은 그 기능이 파괴되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타동사가 될 때는 break가 그러한 어떤 대상의 기능을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파괴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뭘 파괴를 하겠습니까? 침입했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침입을 방지하고 있는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단 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파괴했다, 훼손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문을 뭐 부수고 들어오든지 문을 따고 들어오든지 어쨌든 그 문이 하고 있는 차단 기능을 파괴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들어왔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break into가 뭐 침입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into가 begin, start의 의미는 쌤이 어휘 강의를 하면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그 대상이 뭡니까? 강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1번 타자. 야구로 치면 1번 타자가 누구냐? persuade와 dissuade라 그랬죠. 그죠? persuade와 dissuade. 그래서 persuade는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혹은 into를 쓰면은 결과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라기 때문에 그 행위로 들어가서 했다라는 뉘앙스에 가깝죠. 그냥 to 부정사를 쓰면은 하도록 설득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떤지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는. 근데 into가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결과를 내게 했다. 즉 어떤 행위를 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he persuaded him 하고 into 나오죠. 그죠? 당연히 전치사가 ing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는 나는 그를 설득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어. 내가 설득을 하니까 그가 그 일을 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가 되면 into의 순수 into의 반대는 out of입니다. out of. 먼저 이 to 부정사를 쓰면 이제 to do를 써야 돼요. to do를. 이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문맥에 결정되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자, into가 왔을 때는 했다란 쪽에 훨씬 더 비중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out of는 into의 반대죠. 이제 들어가 있는 녀석을, 어디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따라서 어떤 행위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데 끄집어냈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설득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해서, 그만두게 해서 좀 이런 뉘앙스고요. 이게 이제 from이 올 때는 뭔가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차단했다라기보다는, 중지시켰다라기보다는 뭔가 A가 B라는 행위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전 차단 뉘앙스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dissuade가 오면 이제 차단이기 때문에 from을 써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뭐 다른 강의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이 했고, 아작 구문 독해에서 또 했을 겁니다. 그 아작 영문법에서도 몇 번 했을 겁니다. 아무튼 내용은 이렇고, 여기 into가 이제 begin, 시작하다라는 의미죠. 실행. 그리고 결과 쪽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persuade into. 여기다 talk를 써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을 해서 뭘 하도록 했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persuade into라고 하는 기본적인 표현에서 이제 확장되는 응용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꼭 into 다음에 ing가 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뒤에 동명사가 오면은 그 자리에 얼마든지 명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는 frightened. 겁을 줬어. 그녀를. 그리고 그녀가 뭘 하도록 했어? 뭘 하도록? into compliance. 동의를 하도록 만들었다. 즉, 그녀를 위협해가지고 그녀가 동의를 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역시 실행이고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his word threw. 나를 갖다가 집어 던졌는데 어디 속으로 집어 던졌냐 하면 into confusion. 혼란 속으로 집어 던졌다. 그래서 내가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 그의 말 때문에 내가 혼란에 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고, 혹은 그의 이야기가 나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뭐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이때도 허가 into의 의미상의 주어고 미가 into의 의미상의 주어죠. 왜? into 자체가 뭐뭐를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다라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의미상의 주어는 긴밀 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앞에 나오는 이 동사들의 목적어가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You should, 우리가 take into account 혹은 take into consideration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이거는, 쌤도 이거는, 고등학교 때, 특히 학교 시험에서 자주, 접했던, 만났던 친구입니다. take into, 그러니까 목적어를 어디로 갖고 들어간다. account가 이때는 고려하다, account 본래 계산하다, 세다, 셈을 세다, 이런 말이죠. 셈을 센다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그가 어리다는 사실을 갖다가 뭔가 생각하도록 한다, 이 말. 생각 속으로 가져간다라는 의미였어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into가 결국은 보면은 account를 하게 했다, 이런 의미로 되는 거죠. 그죠? consideration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into가 이제, 앞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명사나 명사가 왔을 때는 그 동작이 행위이기 때문에 into 동사, 동명사는 뭔가를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into 다음에 being이 오는 겁니다. 즉 상태 혹은 존재라고 하는 being이 왔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존재가 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다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존재가 되다라는 의미로 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such a thing. 그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came into being이죠. 그죠? 존재하게 되었는지, 일어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죠. 이 존재는 being, existence. come into being, come into existence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In that way.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came into the world 했습니다. 이제는 into being이 아니고 into the world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 출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나온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많이 학습했던 것들이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이제 into 표현 다, 충분히, 숙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또 into가 쓰이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run into입니다. run into. run은 뭔가 달리는 거죠. 그죠? 달리다가, into는 달리다가 어떤 대상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죠. into. 그 이미지를 그대로 그리면,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래 두 대의 차가, 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 달려오다가 이렇게 부딪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냥 끽 써가지고 둘이가 이렇게 만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충돌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가 푹 들어가는 거죠. 본네트가 들리면서. 그죠? 그걸 표현하는 게 into인 겁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run into가. 그래서 이게 충돌하다 하면 collide가 돼요. collide. 충돌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이제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충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관념적인 그런 충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장은 pilot had run into technical trouble. 뭔가 기술적인 어떤 그런 곤란한 상황 속으로 쑥 들어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부딪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기장은 갑자기 기술적 문제에 부딪혔다. 즉, 충돌. 그리고 이제 여기 만남이라 해놨죠. 그죠? 이건 이제 ran into가 이런 의미에서 이 지금 자동차 두 대가 야, 우리 서로 충돌하자고 가서 딱 충돌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 서로 뭐 가다가 땅 충돌을 했어. 이건 어떤 뉘앙스입니까? 전혀 뜻하지 않게 두 사람이 마주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run into가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뭐 meet, 그죠? meet by accident나 by chance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come across가 있죠? come across. 그죠? come across는 한 사람 이렇게 가고 한 사람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여기서 이렇게 딱 교차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run into나 come across가 혹은 run across도 씁니다. run across는 또 다른 의미로는 뭔가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가던 것들이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합점을 이루다, 합치점을 이루다는 의미에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서로 해소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말은 이해관계가 해소가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상대방의 의사나 의중이라든지 어떤 이슈나 문제점이 있어 갖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따라서 come across나 run across가 뭔가를 서로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쓰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똑같이 이제 run into 대신에 자동차 부딪히는 모습에서 우리 bump into, 그죠? bump into도 run into하고 거의 같은 뉘앙스로 쓰입니다. 그래서 run into도 재밌는 표현이지만 bump into가 또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자, we bumped into John in London last week. 우리는 지난주에 런던에서 존과 우연히 마주쳤다. 이 우연이라는 이 뉘앙스가 강한 겁니다. 우연히 bump into나 run into가. 자, 그 다음 Jack is really into classical music 했습니다. 이제 이 into는 우리가 앞에서 in을 봤을 때도 in 자체가 독자적인, 그죠? 독자적인 개념과 의미를 가지면서 독자적으로 동사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그랬죠? into도 마찬가지죠. 그냥 비동사 다음에 into 이렇게 나오죠.
이 자체는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들어가서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에 문맥적으로 보면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과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그냥 클래식 음악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완전히 그게 하나가 돼가 동화가 돼가 완전히 몰입돼가 있는 표현이죠. 우리 앞에서 본 be absorbed in이나 아니면은 be engrossed in보다도 더 강한 뉘앙스를 주는 into죠. 완전히 푹 빠져가 있는 비동사와 결합해갖고 지속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이래 되는 거죠. 제키는 클래식 음악에 푹 빠져 있다. 몰입, 그 착, 애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투에 있는 거죠. 투 가서 착 붙는다라는 의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자, 여기까지 다 했죠? 여기까지 진짜 into의 개념과 그리고 다양한 의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법에 관한 예문들을 가지고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전치사 독해, 즉 영문 독해를 통해서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